회사가 자리 잡은 서울 도심의 10층짜리 사옥은 첫인상만 보면 그저 평범해 보인다. 그 공간 한쪽에는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청소부가 있다. 구부정한 허리를 가누며 매일 아침 층 로비를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계단과 복도를 점검하는 이다. 사람들은 그녀를 종종 청소부 할머니라고 부르지만 막상 이름은 잘 모르고 지내기도 한다. 이곳에서 10년 넘게 근무해온 그녀는 건물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변화를 직접 목격해왔다. 예전엔 사무실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그를 친근하게 대했다.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라는 인사를 건네는 이도 있고 때로는 수박 한 조각이나 음료를 쓱 내밀며 수고를 치하하는 이도 있었다. 덕분에 나이가 들었어도 이곳이 내 일터이자 생활터전이라는 자부심으로 쉬이 그만두지 않았다. 최근 들어 새 건물 관리인이 부임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전에 있던 관리인은 꽤 오래 이 건물에 상주했고 시설물을 미리미리 점검해 고장이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썼다. 또 청소부나 보안요원에게도 상냥한 편이었다. 그런데 새로운 이는 조금 달랐다. 그는 자기 직함을 건물 시설관리 책임자라 일컬으며 어깨에 힘을 준 채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곤 했다. 정식 입사 직원이 아니라 용역업체 소속으로 파견된 것이라 했지만 그의 언행을 보고 있자면 마치 여기 전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여기는 듯했다. 이른 아침 로비에서 바닥을 닦고 있으면 거친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이고, 아직도 청소 안 끝났습니까? 바닥 얼룩 보이잖아요. 걸레를 쥔 손이 잠시 멈춘다. 자세히 살펴봐도 티끌 하나 찾기 어려운 깨끗한 표면이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12조로 이어진다. 늙어서 잘 안 보이나 봐요. 이것도 내가 굳이 일러줘야 합니까? 사람들은 힐끗 돌아보지만 굳이 나서려 하진 않는다. 건물 관리인이라는 직책이 있어 보이고 괜히 개입했다가 밑도 끝도 없는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냥 지나치는 것이다. 이 청소부는 원래도 허리가 좋지 않아 자주 구부정한 자세로 움직인다. 그래도 건물에서 일할 때만큼은 성실함을 놓지 않으려 애쓴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퇴근할 때쯤이면 손목과 허리가 남아나지 않아 밤에 잠들기도 어렵지만 이런 고됨 역시 오래 겪었기에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 예전 관리인이 있을 땐 오히려 독려를 받았다. 힘들 땐 잠시 쉬어가세요. 같은 배려 어린 말이 따뜻했다. 그러나 새로운 관리인은 그것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였다. 그가 하는 말투에는 이상한 비꼼이 깔려 있다. 겉으로는 요즘 허리는 괜찮으세요? 라고 묻지만 실제로는 그런 몸으로 일을 제대로 하시긴 어렵지 않습니까? 라는 속뜻이 드러나는 듯 했다. 잔소리를 늘어놓을 때는 꼭 이 사람이 고령자인 점을 들어 은근히 무시하는 기색을 보였다. 사실 언제까지나 묵묵히 참을 수만은 없겠지만 워낙 이 건물이 오랜 일터였고 다른 대안이 없으니 섣불리 그만둘 수도 없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 손목을 주무르다가도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나를 아직 필요로 하잖아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버티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다른 청소부와 보안요원들도 새 관리인에게 시달리긴 마찬가지였다.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왜 출입증 검사를 빨리 안 하느냐. 복도에 택배 상자가 잠깐 쌓여 있는데 당장 치워라. 같은 지시는 충분히 있을 법하지만 문제는 그 말투와 태도의 강압성이었다. 한 보안요원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더는 참기 어렵다는 듯 적잖이 화가 난 얼굴로 나중에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보기엔 시설 점검 같은 본업은 잘 안 하고 힘없는 사람만 잡아다 윽박지르는 것 같아. 이러다 언젠가 크게 문제 생길 거야. 그는 관리인의 폭언을 몰래 녹음까지 했는데 혹시나 회사 측에 문제 제기를 해도 이 관리인이 적반하장으로 나올까봐 망설이고 있었다. 그의 계약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정직원인지 외주 파견자인지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니 섣불리 행동하기 두려웠던 것이다. 실제로 이 건물은 사내 여러 부서에서 관리인이라면 건물 유지보수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기대하지만 정작 이 인물은 작은 먼지 하나, 바닥 얼룩 하나로 트집 잡는 데에만 열심이었다.
가끔 화장실 변기 주변에서 물이 셀 때가 있어. 청소부들이 보고하면 나중에 기사 불러서 고치겠습니다라고 미룰 뿐 실제론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바닥에 물이 고이면 청소가 불량하다는 핀잔만 준 채 본인이 나서서 수리를 지시하거나 견적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엉뚱하게도 그 뒤치다거리는 늘 청소부 몫이 되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무렵 청소부가 복도 구석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순간에 관리인이 나타났다. 지금 쉴 때인가요? 밖에 보니 담배꽁초가 굴러다니는데 그거 못 보셨어요? 조금 전에 바람에 날려온 게 있으면 제가 바로 주우러 나가겠습니다. 이래서야 어휴. 결국 다 시켜야 하네요. 내가 관리자로서 말을 안 하면 눈앞에 쓰레기도 안 치우는 거예요? 길고 따가운 눈초리가 이어진 뒤 청소부는 아무 말 없이 장갑을 끼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이미 여러 번 치워도 계속해서 담배 필터가 날려오는 구조였는데 그 모든 책임을 청소부 개인이 져야 한다는 듯이 구는 태도에 마음이 무거웠다. 이런 상황이 몇 달째 이어지자 건물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신경이 곤두섰다.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대놓고 나서는 이가 없었지만 지켜보는 사람들 사이에선 저건 좀 심하다라는 목소리가 자주 들렸다. 복도에서 그 관리인의 호통 소리가 들릴 때마다 다들 눈살을 찌푸리며 빨리 자리를 떠나곤 했다. 사소한 걸로 저렇게 매일같이 구박을 하다니. 청소부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무리 그래도 나이 많으신 분께 너무하네. 청소부는 속으로 설마 이게 나만 겪는 일이겠어? 하고 생각했고 주변에서도 비슷하게 당한 경험을 조금씩 공유했다. 보안요원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설령 작은 지연이라도 발생하면 눈앞에서 면박을 들어야 했다. 사무실 택배 담당도 업무 시간 중 간식 하나 먹고 있으면 손놀림이 느려서 로비가 어지럽다고 핀잔을 들었다. 이런 불만이 쌓이자 보안요원 몇 명은 이 문제를 인사팀에 조심스레 언급했다. 관리인이 너무 독단적이고 때때로 폭언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청소부는 특히 고령이라 힘들 텐데 저희가 봐도 지나치다고 느껴요. 인사팀은 외주 파견 관리인이라 회사에서도 마음대로 해고나 인사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답을 돌려주었다. 대신 여러 정황을 수집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건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 조건을 살펴봐야 하고 해지할 경우 회사 측이 떠안을 책임이나 비용 문제 등을 따져야 하는 복잡한 구조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본사 대표이사가 예고 없이 이 사옥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여러 지사와 사업장을 순회하며 직원 복지와 근무 환경을 파악하곤 했지만 일정이 워낙 유동적이라 미리 예고하는 경우가 적었다. 사내에서도 대표가 곧 이 건물에 올 것 같다는 풍문이 돌긴 했지만 정확한 시점은 몰랐다. 자연스럽게 건물 관리인도 이를 알지 못했고 일상처럼 행동하는 와중에 대표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날 대표는 층 로비부터 곳곳을 둘러보며 직원들과 짧은 대화를 했다. 이 건물에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회의실 시설은 괜찮나요? 같은 질문을 던지며 현장 분위기를 살폈다. 그러다 층 복도를 지나 화장실 쪽으로 향하던 중 매번 반복되던 그 장면이 펼쳐지는 걸 직접 목격했다. 관리인이 청소부에게 또다시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변기 뒤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이건 분명 제대로 닦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분이 일을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청소부는 구분 등을 더 숙인 채 조용히 변명했다. 이상하네요. 아까도 닦았는데 또 물이 생긴 걸까 봐요. 제가 지금 다시 닦겠습니다. 그때 대표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관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건 이가 회사 대표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여느 때처럼 기세등등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기 뒤가 지저분하죠. 청소부가 제대로 안 하니까 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 혹시 배관에서 새는 건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전 일단 청소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뒤늦게 청소부가 작게 중얼거렸다. 실은 배관이 조금씩 새는 게 맞아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수리를 안 해주셔서. 대표가 의아하다는 듯 재차 물었다. 그럼 이건 시설 문제일 가능성이 큰데 시설 관리자가 보수 조치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관리인은 땀을 흘리는 표정으로 슬쩍 말을 돌렸다. 곧 기사 불러서 보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 그때 대표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자 관리인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대표님인 줄 몰랐습니다 하며 당황해 허리를 숙였다. 대표는 허둥지둥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배관 누수가 방치되면 건물에도 좋지 않고 청소하시는 분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건 청소가 부족한 게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관리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청소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닥만 바라봤다. 대표가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직후 사내 임원들과 경영지원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이미 수집된 증언과 녹음 자료가 있었고 관리인이 시설 보수를 방기하고 청소부나 보안요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구체적 사례도 나왔다. 대표는 용역업체에 강력 항의하고 계약 해지를 검토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시설 관리 책임, 방기 두 가지가 동시에 문제되었으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결국 회사 측과 용역업체가 대면 회의를 거쳐서 건물 관리인을 다른 현장으로 발령내거나 아예 해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해고라는 것에 가까웠다. 이 사옥에서 더는 일할 수 없게 된 관리인은 어느 날 아침 조용히 짐을 챙겨 건물을 나갔다. 보안요원과 청소부들은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지만 누구도 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그가 뿌려놓은 악감정이 너무 컸고 그가 남긴 상처들이 워낙 깊었으니 정이 붙을 틈도 없었던 셈이다. 그날 청소부는 여느 때처럼 층 로비를 닦다가 동료에게서 이제 관리인이 떠난다는 말을 전해 듣고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새삼스럽게 악감정을 드러내기도 싫었고 이미 충분히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조용히 걸레를 다시 적셔 바닥을 닦으며 그저 한숨을 길게 내쉴 뿐이었다. 이후 회사에서는 새 관리인을 새로 뽑았고 그 사람이 부임하자마자 청소부와 보안요원들을 찾아 인사했다. 앞으로 시설 유지보수에 신경을 많이 쓸 테니 일하시다가 불편하시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오래 일하신 분들의 경험이 중요하니까요. 짧은 몇 마디였지만 그건 이전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청소부는 쑥스러운 듯 이제는 별다른 걱정 없이 내 할 일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안도감을 느꼈다. 새 관리인은 실제로도 작동이 불안정한 조명이나 변기 배관, 복도 벽면 일부 파손 등을 즉시 수리기사에게 의뢰했다. 그리고 외주 인력인 청소부나 보안요원에게 불필요한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이 부분은 내가 확인해야 할 문제네요. 청소부님께서 굳이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배려가 느껴졌다. 청소부에게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일이 확연히 수월해졌다. 예를 들어 변기 주변에서 물이 새면 직접 걸레질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관리인이 수리기사를 빨리 불러 눅눅한 바닥을 개선했다. 로비 바닥도 매일 닦아야 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쓰레기통 위치를 좀 더 합리적으로 바꾸는 등 환경을 개선해 쓰레기가 바닥에 뒹구는 일이 줄었다. 그런 변화들이 쌓이다 보니 건물을 오가는 직원들도 이제 건물 분위기가 전보다 훨씬 좋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 사이에 청소부가 받았던 상처가 간단히 지워지는 건 아니었다. 매일같이 허리를 숙이고 바닥을 닦을 때면 불현듯 그 이전 관리인의 날선 목소리가 떠오르기도 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얼룩 하나로 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느꼈던 서러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안에서 사람들의 웃는 얼굴이 늘어나고 작은 안부가 오갈 때마다 마음 한편이 조금씩 편해졌다. 이제는 늦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왔으니 다행이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다. 직원들도 뒤늦게 그분 이전 관리인은 정말 너무했지. 나도 몇 번 못 본 척했는데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예 이 갈등을 해결해주지 못했던 회사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들 아쉬움을 표했다. 처음부터 좀 더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청소부 할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반응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결국 해고에 이르긴 했으나 그 사이의 긴 시간은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으니 말이다. 대표이사는 이 사건을 접한 뒤로 회사 전반의 조직 문화를 재점검했다. 외주 인력도 회사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이들에 대한 부당 대우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와 익명 보호 방안을 강화했다. 건물 관리인 선정 때 평가 기준도 달라졌다. 단순히 경력이 있다고 뽑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인권 및 소통 역량은 어떠한지 꼼꼼히 확인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에서 불합리한 일이 벌어져도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며 건물은 다시 평온을 찾았다. 층 로비에 들어서면 날마다 빛나는 바닥과 사람들이 주고받는 밝은 인사 소리가 귓가에 울린다. 청소부는 그때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하며 가볍게 목례를 한다. 전보다 주저함 없는 목소리라 이를 본 직원들은 이제 한결 마음 놓고 일하시는 것 같다며 기뻐한다. 가끔 바닥을 닦다 보면 몇몇 직원이 슬며시 다가와 말하곤 한다. 덕분에 늘 깨끗해서 좋아요. 고맙습니다. 괜히 더럽혀서 죄송해요. 저기 휴지 조각이 있던데 제가 치우고 올게요. 이처럼 배려하는 기색이 늘어나니 건물 내부가 전반적으로 정돈되어 보이고 사람들도 서로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다. 새로 온 관리인도 늘 청소부를 대할 때마다 필요한 도구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권했고 보안 요원들도 편해진 분위기에 만족감을 보였다. 한편 전 관리인은 어디선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제대로 된 추천서 없이 해고된 전력이 있어 구직이 쉽지 않으리라 짐작됐다. 모르는 누군가에게 이 사실이 전해졌을 때 건물 사람들은 대체로 그는 자업자득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물론 필요 이상의 악담을 하려는 이는 드물었다. 이미 떠난 사람에게 굳이 감정을 쏟을 이유가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 그 일로 건물이 한바탕 시끄러웠던 기억을 다시 들추고 싶지도 않았다. 영업팀이나 관리부, 회계팀 사람들은 때때로 층 로비를 지날 때 청소부를 보며 조심스레 안부를 묻는다. 괜찮으세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늘 일찍부터 나오셔서 힘드실 텐데 무리하지 마시고 꼭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청소부는 고맙습니다. 이제는 전보다 한결 낫네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미소 짓는다. 그 미소 뒤에는 여러 이야기가 묻어 있다. 누군가는 그를 쉽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지만 결국 그러다 해고되었고 회사가 제도적인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 과정이 불필요하게 길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한결 나아진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며칠 전 회사 내부 소식지에 오래 근무하며 건물을 깨끗하게 지켜주시는 외주 인력 인터뷰라는 짧은 글이 실렸다. 간단한 소개글과 함께 청소부님 덕분에 쾌적한 근무 환경을 누리고 있다는 감사 문구가 포함된 것이었다. 사진 한 장 없이 글 몇 줄짜리 기사였지만 건물 직원들은 생각보다 반가워하며 이제 회사도 점점 달라지려나 보다라는 말이 오갔다. 당사자인 청소부도 쑥스러워하면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받아서 방 한편에 조심스레 보관해 두었다. 내가 인정받은 느낌이라 기분이 좋네. 스스로도 부끄러운 듯 뺨을 살짝 붉히며 혼잣말을 했다. 청소부가 매일 아침 해오던 바닥 닦기나 쓰레기통 비우기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사소한 일이겠지만 그 사소함이 모여 건물 전체 이미지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원도 있다. 그중 한 젊은 사원은 예전엔 복도 구석에 작은 쓰레기를 놔두고 가도 누군가가 치워주겠지 했는데 이젠 내가 먼저 줍게 됐다라며 달라진 사고방식을 이야기했다. 작은 변화가 건물 곳곳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사람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더 살피게 되었다.
이번 일로 대표이사 역시 회사 소유의 다른 건물 관리 상태를 살펴보고 외주 인력 관리에 관한 매뉴얼을 새로 만든 뒤 각 지사에 배포했다. 시설 결함은 즉각 수리하고 청소부 등 현장 인력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업무를 배분한다라는 당연한 원칙이 문서로 명시되고 신고 제도를 강화해 재발을 막으려 한다. 그전까지는 문제 제기가 미비하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고쳐가겠다는 의미다. 어느 평일 오후 건물층 로비는 한산했다. 청소부는 평소처럼 대걸레를 들고 맨 구석부터 물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았다. 아주 미세한 얼룩조차 보이면 깨끗이 닦아내며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도록 애를 썼다. 문득 잠시 쉬어가며 복도 창문 밖을 바라보자 차들이 줄지어 지나가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아침엔 정신없이 일하고 오후에도 계속 엎드려 닦다가 이제야 창밖을 보네. 그래도 오늘은 별 트집 없이 지나갔으니 다행이다. 속으로 작은 안도감을 느끼며 다시 걸레를 적시려 할 때 새 관리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휴식 조금 더 하셔도 돼요. 괜찮으세요? 이 정도로 힘들진 않아요. 오래 몸을 움직여서 그런지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그래도 손목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보호대 같은 걸 좀 알아봐 드릴까요? 그럼 정말 고맙죠. 근데 저한테는 사치 아닐까요? 사치라니요. 일하시는데 필요한 물품이면 그것도 관리 측에서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대화만으로도 청소부는 다시 한번 마음에 온기가 도는 걸 느꼈다. 아, 이제는 정말 누군가가 날 배려해 주는구나. 세상을 살면서 기대치 않았던 사소한 돌봄이라 더 기쁘게 다가왔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복도에 오래된 휴지 보관함이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 문이 잘 안 닫혀서 테이프로 대충 붙여 쓰던 걸 깔끔하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바꾼 것이다. 이조차도 예전 관리인이라면 굳이 교체해봐야 돈만 든다며 미뤘을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새 관리인은 회사 경영지원부에 공문을 넣어 승인을 받았고 보안 요원들도 이에 동참해 장소를 다시 깔끔하게 정리했다. 변화를 체감한 직원들은 이제야 건물이 좀 현대식으로 관리되는 것 같다며 반겼다. 건물 안에서 매일 일하는 사람들은 어느새 자연스레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한번 크게 시끄러웠던 사건을 겪고 나니 괜한 갈등을 만들 필요 없다는 분위기가 퍼진 것이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가볍게 무시당했을지도 모를 청소부의 한마디가 이제는 중요한 조언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예컨대 흡연 부스 근처 쓰레기통을 좀 더 가까이 둬야 담배꽁초가 덜 굴러다닌다. 그 같은 말을 하면 새 관리인은 당장 옮기는 게 좋겠네요 라며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이런 사소한 조정이 모여 건물 청결도와 안전도가 크게 좋아졌음은 말할 것도 없다. 청소부가 집에 돌아가 잘 준비를 할 때면 가끔 지난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른다. 하루에도 몇 번씩 억울한 꾸지람을 듣고 모멸감에 눈물이 핑 돌았던 때 누수 문제를 관리인에게 여러 번 말해도 무시당하고 도리어 왜 당신이 자꾸 떠드느냐는 핀잔을 들었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그걸 견디지 못해 회사를 그만두려 마음먹은 적도 몇 번 있었지만 결국 매번 여기까지 애써왔는데 한순간에 포기하기엔 아깝다는 마음이 더 컸다. 마침내 그 관리인이 해고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도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다. 정말 떠나긴 했구나. 하며 너무도 갑작스럽게 끝난 느낌이랄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었다고 말한다. 직장에서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고 막대하면 결국 그 대가는 돌아온다. 또한 오랜 시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사람의 진정성은 언젠가 인정을 받는다. 이런 문장은 회사 내부 게시판에 짤막하게 올라와 직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들 익명으로 공유했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분명했다. 이제 시간이 꽤 흘러서인지 건물 분위기는 한결 부드럽고 편안해졌다. 아침 출근길에 청소부가 바닥을 닦고 있으면 직원들은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라며 스스럼 없이 인사한다. 청소부는 예의 그 웃음으로 잘 다녀오세요.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라고 답한다. 낯선 방문객이 그 장면을 본다면 이 회사는 직원 간의 사이가 참 좋아 보이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겉으로만 보면 늘 그랬던 것 같지만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이 공간이 한때 얼마나 살벌했는지 잘 기억한다. 어딘가 다른 장소에서 전 관리인이 건물을 올려다본다 해도 이제 이곳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는 본인의 행태로 인해 스스로 자리를 잃었고 회사 또한 부당함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외주 인력이라 해도 무턱대고 괴롭히면 그 끝이 좋을 리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셈이다. 새 관리인은 정기적으로 청소부, 보안요원과 작은 회의를 갖는다. 시설물 보수나 청소 구역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식이다. 그럴 때 청소부는 실은 계단 모서리가 조금 파손됐어요. 위험해 보이는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고 의견을 낸다. 그러면 새 관리인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늘 미리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마워한다. 이렇게 서로가 한마디씩 보태고 실행하는 과정이 쌓이면서 이 건물은 점점 안전하고 쾌적해지고 있다. 밤이 되면 마지막까지 남아 건물을 점검하는 보안요원은 로비에서 청소부를 만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작은 목례를 건넨다. 이제 문 잠그고 퇴근하시죠. 허리 아프실 텐데 너무 늦게까지 남으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권유도 잊지 않는다. 예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그때는 서로가 시달리며 지쳐 있었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어느 주말 이 건물에서 일하는 임시 직원 중 하나가 졸업 논문 과제로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는데 예상외로 청소부가 큰 도움을 줬다. 사실 내가 이 건물에서 오래 지냈으니 여기 직원들 특징과 분위기를 속속들이 안다고 너털 웃음을 지으며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놓았다. 임시 직원은 기록을 하며 깜짝 놀랐다. 누수나 먼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 컸군요. 하고 되묻자 청소부는 그렇지. 여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으니까.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과제가 끝날 무렵 임시 직원은 세상의 많은 갈등이 사람 간의 존중 부재에서 시작되고 존중하는 태도가 자리 잡히면 생각보다 쉽게 풀리기도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청소부에게 인터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청소부는 그저 별말씀을요. 나도 별로 한 게 없어요라며 쑥스러워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뿌듯함이 올라왔다. 오래 살다 보니 별일 다 본다. 그래도 지금은 이 건물이 참 좋아졌지. 이렇게 사건은 결국 정리되었다. 갑질을 일삼던 관리인은 떠났고 그 자리를 새 사람이 채워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과정에서 회사도 배웠고 건물에 남아 일하는 사람들도 깨달았다. 청소부가 묵묵히 바닥을 닦으며 쏟아온 땀과 인내가 헛되지 않았다는 점이 먼 훗날 이 회사의 역사 한편의 작은 일화로 기록될 수도 있겠다. 그것이 대단한 영웅담은 아니어도 누군가에게는 직장 내 인간관계의 교훈으로 남을 테니 말이다. 바닥을 문지르는 걸레 끝에 맺힌 물방울의 형형한 빛이 비칠 때 혹은 누군가 손에 쥔 쓰레기 한 조각을 고이 쓰레기통에 넣을 때 사실은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모두에게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약자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일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묵묵히 일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태도는 결국 주변의 인정과 고마움을 받게 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다. 이제 아침마다 층 로비를 닦는 청소부의 걸레질 소리는 더 이상 한숨 섞인 기색이 아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냄새가 희미하게 맴도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는 오늘은 또 어디를 먼저 닦아야 하나 고민하며 가끔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를 보낸다. 그 미소 뒤에는 여긴 내가 일하는 소중한 터전이야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 두어 달 전만 해도 꾹 눌러 참았던 서러움이 큰 파도처럼 몰려오곤 했지만 지금은 더는 그럴 이유가 없다. 모두가 달라졌으니까.
가끔 너무 오래 일하는 거 아니냐며 걱정해주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는 웃으며 내가 여기 구석구석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니 아직은 더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도 정년을 훌쩍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를 원활하게 해낼 수 있는 건 오랜 경륜과 노하우 덕분일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는 이러한 헌신을 인정해주고 외주 업체에서도 이 건물은 이분이 계셔야 더 깔끔하다며 그의 노고를 치하한다. 비록 이전에 한 차례 큰 풍랑을 겪었지만 그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오히려 더 단단해진 공기다. 사람들은 뒤늦게나마 깨닫는다. 누구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특히 약자일수록 더 배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부당함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복도에서 서로를 스치며 직원들과 청소부가 짧은 미소나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지금의 풍경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처럼 느껴진다. 바닥을 완전히 닦은 청소부가 마지막 한 번 더 물걸레를 헹구고 걸레 짜는 통을 정리한 뒤 로비 구석에 놓인 작은 의자에 잠시 앉는다.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층 복도로 올라가야지. 허리를 잠시 편다. 그러다 마주치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서로 밝게 웃으며 인사를 나눈다. 그 평범한 순간이 너무나 다정한 온기로 채워진다. 사람들에게 큰 관심 못 받던 청소 업무일지라도 제 몫을 다해온 세월이 있기에 건물이 이렇게나 깨끗하고 쾌적하다는 사실을 지금은 많은 이들이 인정해준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 나이가 많아 일 못하는 거 아니냐는 따가운 말만 들었는데 이제는 항상 고생하신다 덕분에 깔끔하다는 호의적인 말을 듣는다. 떠나간 관리인에 대해 누가 물으면 보안 요원들은 에휴, 그런 분도 있었지 하며 짧게 대답한다. 굳이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옛 상처 같은 것이다. 다만 그 일이 남긴 결과로 이 건물은 확실히 달라졌다. 제도적으로도 사람들의 마음도 예전보다 밝아졌다. 새 관리인은 주말에도 잠시 들러 점검하거나 물이 새는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직원들과 잡담을 나누며 친밀하게 지낸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는 이 직책의 본질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빗자루와 걸레질로 대표되는 청소는 겉보기에 단순한 노동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땀과 인내 그리고 이 건물을 위한 마음이 듬뿍 담겨 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무시하던 사람은 해고되어 자리를 잃었다. 반면 끝까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온 사람은 남아 모두의 존경과 감사를 받게 되었다. 이 사실이야말로 이 건물 안에서 벌어진 한편의 이야기이자 많은 직장이 곱씹어 볼 법한 교훈이 아닐까? 이제는 회사가 정기적으로 외주 인력에게도 설문을 돌리고 불편이나 부당 대우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표의 말을 믿는 이들이 점점 늘어났다. 어쩌면 이런 바람직한 문화가 바로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선물이다. 한 사람이 벌인 부당한 행동이 결국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뒤늦게라도 조직이 그것을 바로잡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청소부가 있다. 처차 시간에 건물에 들어와 하루의 먼지를 정리하고 늦은 오후나 밤까지 구석구석을 확인한다. 허리를 다쳐 고생했던 날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배려를 받으며 일하니 한결 수월하다고 한다. 이따금 손목이 시큰거려 쉬고 있으면 주변 직원이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하고 묻는다. 그럴 때마다 작은 행복을 느낀다. 이 회사 사람들 내 걱정도 해주는구나 하고 말이다. 자신을 괴롭히던 관리인이 회사 사장에게 적발되어 결국 해고된 뒤로 이곳의 공기는 분명 바뀌었다. 똑같은 모습의 건물에 똑같은 사람들이 다니는데도 누가 누구를 함부로 하대하거나 억압적으로 대하는 분위기는 크게 줄어들었다. 사무실 직원들과 외주 인력 사이에도 우린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일하자는 암묵적 합의가 생겼다. 한마디로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한층 성숙해진 것이다. 여전히 건물 외벽에는 회색 톤이 감돈다.
아침에 쏟아지는 출근 인파도 여전하고 회의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는 풍경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내부 분위기가 좋게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의 태도에 깃든 존중과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건물 곳곳을 닦아내는 걸레질 하나하나가 어쩐지 더 보람차게 보이고 그 모습을 견눈질하는 직원들의 시선 역시 따뜻하다. 어느 늦가을 저녁 마지막까지 사무실 불이 켜져 있던 사람과 청소부가 로비에서 마주쳤다. 그가 오늘 야근이 길어졌네요. 갈 때 조심히 가세요. 하고 말하자 청소부는 네, 조금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편히 돌아가세요. 라며 웃어주었다. 이런 짧은 대화가 무심코 오간 뒤 그는 한참 닦아온 바닥을 다시 한번 살피고 아직 물이 고이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불이 다 꺼진 복도에 걸레질 소리만이 조용히 울린다. 작은 물소리, 부드러운 발걸음, 그리고 아직 미세하게 남은 소독약 냄새. 이 모든 것이 섞여 아무도 모를 사이에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해 간다. 만약 아직 떠나지 못한 유령처럼 전 관리인이 이 광경을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도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되새길지도 모른다. 힘없는 이들을 함부로 대하며 스스로를 관리자로서 군림하려 했지만 결국 회사 사장에게 발각돼 해고된 사실이 남은 것이다. 반면 그가 못한다, 늙었다며 무시했던 이는 건물에 존중받는 주인 같은 존재가 되었고 회사의 운영 방식까지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처럼 세상은 옳고 그름이 분명히 드러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때도 있다. 다음 날 아침 건물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밝은 얼굴로 로비를 지나간다. 청소부는 변함없이 바닥을 닦으며 인사를 건네고 직원들은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라며 화답한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나 잡음이 있기 마련이지만 최소한 이 공간에서는 불필요한 갈등 없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려는 노력이 이어진다.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 건물을 더욱 청결하고 평화롭게 만든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말없이 걸레를 쥐고 건물을 보듬어온 한 사람의 오랜 성실이 뿌리내리고 있다. 바닥에 남아있던 작은 얼룩을 지우고 쓰레기통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한 뒤 로비 한 구석 벤치에 잠시 앉아 쉬는 모습이 오래된 사진 한 장처럼 보인다. 수십 년째 반복된 일이지만 그 모든 과정이 이제는 한결 편안하다. 거친 질책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같은 다정한 말이 피어났다. 그 말들은 건물에 오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고 오랜 시간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게 만든다. 결국 많은 사람이 깨닫는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청소부와 관리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잘못된 권위의식과 갑질은 결국 본인을 해치고 조직에도 해악을 끼친다. 반면 꿋꿋이 맡은 바를 다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늦게라도 보답받는다. 그 사실을 확인한 지금 이 건물 안엔 한결 포근한 공기가 감돈다. 오늘도 누군가는 아침에 출근하며 왜 이렇게 건물이 깨끗하지? 하고 궁금해할 수도 있다. 알고 보면 어둑한 새벽부터 낡은 손목으로 걸레를 쥐고 건물 구석구석을 닦고 있던 한 이의 노고가 만든 결과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제대로 된 관리 체계를 갖추면서 모두가 좀 더 쾌적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외부에선 별스러운 사건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회사 사람들에게만큼은 잊기 어려운 교훈이 되었다. 인간이 인간답게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건물도 마음도 깨끗해진다는 깨달음. 그것이 이긴 사연의 결말이다.